급락이 나왔을 때는 매수 기회니까 당연히 퍼가 제일 낮습니다. 삼성전자 매출 비중도 제일 높고요. 파운드를 증가하게 되면은 우리가 가장 주목하고 있는 거는 반도체 중에서도 AI랑 GPU에 필요한 PCB 기판 혹은 MLB. 그러면은 이수페타시스를 딱 빼면은 리포트 보고 헤드라인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900% 향상된다. 엔비디아 관련 밸류체인이 될 수 있다. 이민수의 경제토크 손여로 네모경제본부장 오셨습니다. 소부장 얘기하겠습니다.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은 업황 자체 방향성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워낙 여러 이유들로 인해서 변동성이 커진 건데, 그렇다면 안정된 이후에는 결국은 이제 공장을 지금 계속 짓고 있잖아요, 그죠? 네. 당장 뭐 물량이 안 나와서 그런지 그러면 소부장도 봐야 되는데, 소부장 가운데서는 오늘 PCB 쪽, 기판 쪽을 보자고 말씀하시네요. 네. 네, 사실은 제가 어제 대본을 쓰면서 장비를 말씀드릴까 소부장을 말씀드릴까 하다가 장비는 저번 달에 말씀드리면서 제가 테스를 탑픽으로 소개를 드렸고요. 그러면 소재랑 이제 부품 쪽 봤을 텐데 실적 퍼포먼스는 소재보다 이제 부품 쪽이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선택폭도 넓고요. 소재는 뭐 한솔케미칼이나 뭐 동진세미캠이나 솔브레 요 정도밖에 좀 선택폭이 없는 것 같고 네. 이제 부품주 중에서도 PCB 기판 쪽이 이미 좀 확실하게 실적이 나왔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HBM이나 뭐 후공정 공장 이런 것들을 증설을 하겠다고 했지만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D램 공장을 증설하겠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반드시 좀 D램에 필요한 기판 관련 종목들을 봐야 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지금 제가 준비한 종목들도 물론 이게 삼성전자, SKX 한 군데에만 납품을 하기보다는 양쪽에다 고르고 납품을 하고 있는 종목들 위주로 갖고 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종목들은 저도 이미 수익을 많이 받던 종목들이고 그 종목들이 바닥권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그 종목들 우리 구독자분들께 다시 한번 소개해드린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제가 삼성전기랑 LG이노텍은 리스트에 안 넣었는데 당연히 우리 구독자분은 삼성전기랑 LG이노텍을 매매를 하셔야 되시고요.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면 삼성전기랑 LG이노텍 같은 경우는 MLCC 그다음에 카메라 모듈 수요 폭증에 2028년까지 호황이 전망이 된다. 그래서 지금 삼성전기 같은 경우도 이미 HB만큼이나 쇼티지가 3년 넘게 나오겠다 이런 뉴스가 나오고 그다음에 무라타 제약소에서 MLCC 가격 인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기 반드시 낙수 효과 얻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리포트 나왔습니다. 2분기는 실적 기대치를 상회를 할 것이기 때문에 그 전에 급락이 나왔을 때는 매수 기회니까 당연히 단기적인 변동성을 선호하지 않으시는 분은 삼성전기, LG이노텍 반드시 보셔야 된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중형주 쪽으로 내려오면은 솔직히 다 유명한 종목인데 제가 이제 이 종목들을 고르고 골라서 가장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에 최적합한 종목을 오늘 탑픽으로 준비했으니까 그 부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코리아 서키트랑 TLB랑 심텍은 모르시는 분들 안 계시거든요. 근데 이제 코리아 서키트가 탑픽이 되지 못한 이유는 우리가 반도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반도체 중에 사실 뭐 AI나 GPU랑 관련이 있는 종목 좀 소개를 드려야 되는데 코리아 서키트를 말씀드리면 코리아 서키트는 모바일 쪽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네. 우리가 분명히 모바일도 AI 비서 서비스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이제 데이터 센터에 서버가 들어가 있고 여기에 들어가는 HBM인데 사실은 우리가 이제 AI 모바일 쪽에도 이제 그런 AI가 쓰이기 때문에 코리아 서킷도 받을 수 납품될 수 있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주가 수익 비율로만 따지면 코리아 서킷가 퍼가 제일 낮습니다. 그 다음에 삼성전자 매출 비중도 제일 높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2분기 실적 발표 전망은 전년 동기 2025년 2분기 대비해서는 영업이익이 500%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메디츠 증권에서 목표가를 상향한 리포트가 나왔는데 PCB 업사이클의 양대축인 이제 FC BGA랑 소캠용 메모리 모듈이면서 이들이 삼성전자에서 이제 HBM이라든가 뭐 비메일 반도체 생산량 파운드를 증가하게 되면은 당연히 그를 테스트하기 위한 소켓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차세대 AI 서버의 고성능 패키지 확대가 이루어지면은 당연히 코리아 서키트가 만들고 있는 메모리 모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거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코리아 서키트가 또 탑픽으로 등장하지 못한 이유는 수급 동향이 아직 개선되지 못했더라고요. 오늘 이제 저번 주 목금 같은 경우 외국인의 일부 순매수가 들어왔는데 음봉이 조금 길더라고요. 그래서
외국인과 걔네 매도세가 나오면서도 음봉이 짧고 지지가 이탈하지 않으면서 지지하려는 모습이 보여주면은 조금 코리아 서킷을 좀 긍정적으로 말씀드리고 했는데 이 기업이 실적이 정말 잘 나오는 걸 알면서도 조금 이 추이를 이탈하려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줘가지고 저는 코리아 서킷이 오늘 탑픽이 안 됐다라고 좀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제가 개인적으로 매매를 잘하신 분들은 TLB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변동성이 제가 오늘 준비한 종목 중에 제일 크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들은 이제 뭐 낸드 플래시라든가 D램에 들어가는 테스트용 메모리 모듈을 만드는 기업인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랑 마이크론에 이제 균등하게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2분기 실적 전망치를 보니까 전년 동기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100% 정도 향상이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고다층 PCB 이제 MLB라고 하고 이제 서버용 기판 수에 대한 확대가 기대감이 있다. 그 다음에 또 이 TLB가 만들고 있는 MLB가 일부는 엔비디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수페타시스를 말씀 안 드렸는데 이 엔비디아에서 필요로 하는 MLB의 70% 이상은 이제 이수페타시스 납품을 하고 있고 그 30% 중에서 일부분은 TLB를 하고 있기 때문에 TLB도 역시는 엔비디아 관련 밸류체인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이 종목 역시도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인공지능 서버용 차세대 테스트 기판 수요가 늘면은 TLB의 실적 전망치가 크게 상향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소캠 사업 성장 속도도 TLB의 성장 모멘텀이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종목들 중에서 시가총액이 좀 작은 편이고요. 외국인 순매수 들어오고 있는데 요건 분할 매수 잘하신 분들은 권해드리는데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조금 마켓 타이밍을 잡을 수 있는 분들만 보시면 좋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네. 제가 원래는 코리아 서킷이랑 TLB랑 이수페타시스랑 오늘의 탑픽 좋아하다가 오랜만에 좀 심텍이 눈에 띄어가지고 좀 준비를 했습니다. 심텍 같은 경우도 이제 PCB 기판을 만드는 기업인데 리포트 보고 헤드라인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900% 향상된다. 와 깜짝 놀랐는데 약간 이제 기저효과죠. 작년 2분기에 다른 기판주보다 못해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기판주들은 뭐 작년 2분기에 뭐 그래도 실적이 뭐 80억, 뭐 120억 요 정도 나왔었는데 심택은 작년에 55억 정도 나왔더라고요. 근데 심택이 또 시가총이 큰 편인데 영업이 55억밖에 안 나왔는데 올해 2분기에 영업이익이 473억 원 기록할 거면서 8배 개선된다. 그 다음에 매출처가 엄청 다양하더라고요. 글로벌 빅5라고 해가지고 글로벌 빅5로 치면은 찾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전자공시 시스템 들어가가지고 매출처를 다 확인했습니다. 일단은 당연히 글로벌 빅5는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랑 마이크론 이거는 유추가 충분히 되시죠. 근데 여기다가 보니까 중국 매출이 있고요. 일본 매출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중국 매출은 창시 메모리 쪽이고 일본은 키옥시아. 그래서 이 글로벌 빅5를 모두 다 좀 주요 고객수를 갖고 있고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대신증권에서 나왔는데 이 비메모리형 패키지 매출 확대로 수익성 개선에 나설 것이고 올해 상반기보다 올해 하반기에 좀 추가적인 실적 향상화가 될 것이고 오늘 보니까 PCB 기판 관련 종목들의 공통점이 하반기에 테스트 모듈 수의 기대감이 있으면은 실적이 향상될 거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종목들이 약간 경쟁 구도 있지만 워낙 수요 니즈가 폭발적이다 보니까 이들이 각각 가져가는 파이는 견조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탑픽은 네. 이제 공개를 해야겠죠. 공개하지 않았어요? 코리아 서킷, DLB, 심텍 얘기를 했고 기판 가운데 그러면 탑픽은 남아 있는 게 이수페타시스하고 그죠? 네. 이수페타시스는 사실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하신 분들께는 저 이수페타시스 말씀드리고 이수페타시스가 이제 제 탑픽은 대덕전자인데 네. 저는 좋은 종목인 걸 알고 약간 밸류 평가 비슷하면은 조금 거래 대금 많으면서 변동성 큰 걸 구독자분들께 권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대덕전자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일단 대덕전자가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모든 내용을 다 종합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주목하고 있는 거는 반도체 중에서도 AI랑 GPU에 필요한 뭐 PCB 기판 혹은 MLB 그러면은 이수페타시스를 딱 빼면은 이제 대덕전자가 완전 그 정통을 하고 있는 거고요.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에 납품을 하고 있고 저는 그냥 실적만 볼 거다. 그냥 전년 동기 대비해서 뭐 PCB 기판주 중에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실적 퍼포먼스에 집중할 거다. 그런 분들께 이제 코리아 서킷을 권해드리고 야 그래도 내가 PCB 기판이 반도체인데 그래도 AI나 GPU 쪽 반도체 봐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저는
대덕전자를 말씀드리고요. 지금 2분기 영업이익이 64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30배 개선될 거고, 저는 이 뉴스 나왔을 때 오히려 이 뉴스 나오면서 주가 떨어지길 바랬습니다.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7년 만에 최대 투자 나선 대덕전자, 이 자신들의 이제 FC BGA 투자 사이클에 맞춰서 증설을 진행한다고 했을 때 자금 조달을 한다고, 자금 조달을 해서 공장을 증설하는 게 아니고 그들의 여유 자금만으로 증설한다는 거는 그만큼 대덕전자가 갖고 있는 유동성이 풍부하고 이제 차입을 안 했을 때는 이 캐파 증설로 인한 시너지가 결국 ROE, 자기 자본 이익률로 돌아올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면은 이 두 가지 시선이 갈립니다. 대덕전자가 차입을 하지 않고 자기 돈을 쓴다고 했을 때, 그러면 대덕전자가 차입을 안 하고 자기 현금으로만 투자를 하면 결국 나중에 여유 자금이 떨어지니까 이 대덕전자에 있어서 매력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럼 이런 뷰로 대덕전자가 밀렸을 때는 저는 오히려 그게 매수 기회다라고 보고 있고요. 대덕전자가 오늘 음봉 나오고 있는데 외국인 순매수 나오고 있고요. 즉 121선에서 닿은 상황에서 밑꼬리가 달려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전자는 이미 투심이 반영이 되고 있고, 그럼 대덕전자가 4,670억을 들여서 공장을 증설한 다음에 생산 라인 늘려가지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서 AI 가속기랑 GPU에 필요한 PCB랑 MLB를 대덕전자한테 주문을 줬을 때는 이 올해 2분기에 보여줬던 실적 퍼포먼스가 올해 하반기랑 내년 상반기에도 지속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고 판단돼가지고 오늘 토픽은 제가 대덕전자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도체 소부장 가운데서 오늘 기판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가장 관심 있을 토픽 정보는 대덕전자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